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조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24일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는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이 되면은 한 해를 정리를 하고 또 새해를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들도 많이들 세우고 계신데 특히 좀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활기찬 걸음을 걸어 나가실 수 있게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던 무릎에 대한 통증 그리고 치료 방법들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내 무릎 증상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볼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상단에 계속해서 번호가 고지가 됩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평소에 무릎이 붓고 시리고 뻐근하고 어떤 통증이라도 좋으니까요.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건강주제 365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입니다. 네, 이제 오늘 저희와 좀 처음으로 자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점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그 무릎 관절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약간 좀 나이병이다라고 할 정도로 쉽게 좀 약해지고 안 좋아지잖아요, 상태가. 근데 이제 무릎 관절이라는 게 어떤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는 걸까요? 화면 보시면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와 그다음에 연골이 대표적으로 구성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뼈 연골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라는 게 이제 무릎에는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둘 사이에서 이제 완충 역할을 하면서 무게를 이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과 함께 이제 무릎을 싸고 있는 인대와 관절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골과 연골판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하중을 많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좀 더 빨리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연골과 연골판이 건강하지만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연골판 파열과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 간격 자체가 좁아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인 사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원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엑스레이 사진인가요? 원인 보시면 일단 1차적인 원인은 특별히 원인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이나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릎 손상이 있고 나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외상이겠죠. 골절이 있거나 연골판 손상이 외상으로 인해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2차성으로 올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감염 질환, 세균성 감염이나 결핵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고, 애초에 이제 무릎을 좀 O자다리나 X자다리 같이 타고나는 변형에 의한 2차성 관절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도 뭐 1차성과 2차성으로 좀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 유전적인 것들도 있고 외상도 있고 뭐 염증도 있고 굉장히 좀 많네요. 네. 이제 뭐 평균 수명이 이제는 뭐 100세 시대다라고 하는 만큼 굉장히 좀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릎을 노화로부터 조금 지키면서 좀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 초기와 중기, 말기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독한 통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걸을 때마다 이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시고 무릎이 시큰시큰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보통 좀 병원을 찾지 않고 참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저희와 함께 어떻게 조금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엄상현 원장님과 함께하고요. 전화번호 계속해서 상단에 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순히 우리가 좀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냥 다친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화면 보시면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이제 학문적인 표현을 좀 합니다. 이제 통증, 뭐 부종, 삼출, 가동 범위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좀 더 이제 쉽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증상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아파서 오래 걷기가 있다 힘들다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무릎이 자주 붓고 물이 찬다고 하고 무릎 주변에 이제 물이 차고 열감이 있다. 이게 다리가 자꾸 뭔가 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찾아오십니다. 열감이 있고 물이 차고 네. 붓고 이런 증상들. 네. 제 주변에서도 좀 어르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관절들의 간격이 점차 좁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무릎 사이에 제가 이제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과 연골판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파열이 진행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 구조물들이 없어지는 효과가 이제 일어나니까 간격이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조금 사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엑스레이 네. 사진과 함께 네, 설명 엑스레이 한번 드려볼까요?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류법을 굳이 이제 정식 명칭은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이라고 하고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제 진행 단계가 이제 점차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이제 기립 시에 이제 찍은 엑스레이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간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1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이제 정상 대비해서 간격이 좀 좁아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50% 이상 이제 관절이 남아 있으면 2단계, 그다음에 50% 이하일 경우에는 3단계, 그다음에 이제 관절이 거의 다 이제 연골이 없어지고 뼈가 거의 맞닿을 정도 엑스레이가 보이면 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4단계 정도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죠. 극심하겠네요. 예, 거의 뭐 이제 걸었을 때도 절고요. 그다음에 뭐 심하면 못 걷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이렇게 점차 좁아지기 전에 뭐 치료를 좀 하려고 하면은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다 그렇진 않고요. 우리 단계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술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은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로 이제 많이들 증상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제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 비수술적 치료는 우리가 이제 약물적 치료와 약물 없이 또 그때 우리가 서포트하는 치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수술적 치료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부터 이제 겪게 되는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미한 증상부터 이제 이걸 다 수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등도 이상, 엑스레이가 심하더라도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치료를 해야 되고, 절대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병원에 가서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시면 저희가 보고 이제 약물적 치료, 그다음에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설명들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대다수의 환자들이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지금 이제 치료가 좀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수술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조금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게 수술을 좀 늦출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행 단계를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적절한 단계에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화면 보시면 이제 비수술적 치료 가운데 비약물적 치료는 어떤 것이 되냐면 결국엔 제일 핵심은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활동량을 이제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통증이 있다 해서 이제 미축이 되고 안 걷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체중 감량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중 부하가 이제 무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게를 좀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 관절의 안정성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열감이 있거나 할 때는 냉찜질을 해주고, 그다음에 평소에 온찜질을 통해서 관절이 좀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통증이 심할 때는 이제 지팡이 같은 거나 보조기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조기나 지팡이를 사용을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너무 위축된 생활은 또 하면 안 된다. 네, 그것이 전체적인 적절하게. 건강을 이제 네.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강 신체를 좀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은 하되 너무 무리는 하지 네, 말아라 맞습니다. 정도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어서 약물적인 뭐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그다음 약물적 치료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먹는 약이 대표적이 되겠죠.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초염진통제는 이제 통증 자체를 덜어주기도 하지만 일단 이제 병의 진행 경과를 늦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 반응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단계가 진행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골 영양제 같은 것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알아서 많이 잘 드시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요법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치료가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주사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연골의 이제 관절 내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윤활 작용을 하면서 마찰을 줄여주고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폴리뉴클레오티드라는 이제 연어 DNA 추출물 같은 주사도 대표적인 치료 주사 중에 한 가지고요.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관절 보호 작용과 윤활 효과가 있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아주 빠른 효과를 이제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너무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거나 너무 단기간에 많은 양을 투여하게 되면은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와 상의하에서 적절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라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정말 급성인 경우에 좀 사용을 하나 보네요. 네네, 아주 심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고요. 네. 이제 그거는 너무 많이 쓰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중기에 이제 가게 되면 가장 조금 흔하게 받는 수술이 무릎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서는 뭐 회복이나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된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절개 자체가 좀 적게 들어가죠. 인공관절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통증이 상당하고 상처가 이제 좀 길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좀 빠른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관절경적 치료는 우리가 이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을 해야 되고 관절염을 막기 위해서 연골판을 우리가 꼬매는 어떤 시술을 하는 관절 내시경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골판이 이제 찢어지면서 이제 끼어오는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끼어에서 오는 통증 자체만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한 치료는 이제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뭐 모든 관절들이 아프다 하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특히 우리의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더 지켜야 하는 그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계속해서 조금 미루고 진료를 피하시고 하시다가 더 크게 또 상황이 좀 발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저희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신다면 무릎 통증이 조금이라도 좀 있다 아니면 내가 치료를 했는데도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회장 열려 있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전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한번 연결해서 어떤 증상이신지 한번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평소에요. 네. 앉았다 일어났을 때 무릎 안쪽이 이렇게 일어나면 엄청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계단 오를 때 조심조심 오르기도 해요. 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버스 내릴 때, 계단 내릴 때 할머니처럼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병원에 갔더니 나이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염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엑스레이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약도 네. 먹고. 근데 그래도 이제 그때뿐이지 또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어떤 거 할까요? 그랬더니 주사요법. 네. 네, 그것을 하면은 조금 더 우선할 거라고 하셔서
네, 그런 것들을 해도 되는지 아. 네, 궁금해요. 지금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2살입니다. 아, 62살이시고 네, 무릎 네, 안쪽이 아프셔서 이제 뭐 계단을 네. 오르내리거나 버스를 내리실 때도 뭔가 잡고 좀 내리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주사 치료로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엑스레이를 찍으셨잖아요. 이제 그 엑스레이가 과연 관절염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평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예를 들어서 진짜 4단계 같이 심한 상황인데 주사 치료만으로 해결을 보겠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엑스레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증상이 이제 좀 견딜만 하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진행 단계를 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연골판 손상이나 연골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다리가 O자 다리는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사가 도움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사 치료 후에도 통증이 개선이 없고 너무 이제 그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게 좀 절어 보이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고 쪼그리 앉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MRI나 하지 정렬, 그 O자 다리인지 관절염 진행 병기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 이제 주사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한 몇 회 정도나 시술을 해보고 좀 내가 변화가 없다라는 경우에 좀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의 제형마다 사실 제품마다 이게 용법이 좀 다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 번 맞고 6개월 간격으로 맞는 주사가 이제 제일 네. 대표적이기도 하고 6개월 간격인데 한 번 맞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고 또 6개월 뒤에 또 3번 맞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 우리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초기 치료 후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지속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그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릎이 좀 강화시키는 운동이 좋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아침마다 그 계단 오르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집에서 그 실내 자전거 조금씩 타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릎 연골을 강화시키는 도움이 되는지요? 계단 오르기와 네, 연골을 자전거. 강화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통증을 좀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지면 이제 무릎이 좀 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버티는 힘이 좀 늘어나서 통증 감소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내 자전거 운동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릎을 좀 굴곡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아마 어머님 관절 연골에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손상을 진행시키거나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너무 많이 하거나 굴곡을 많이 가져가는 자세를 통한 운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사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을 주신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제 주위에 계시는 어머니들도 내가 무릎이 아프지만 무릎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 네. 전신 건강을 네, 위해.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화상으로 상담을 드리다 보니까 좀 전문의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조금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 뒤에 치료를 계획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치료법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건강에 대한 그 치료법을 저희가 좀 알려드릴 텐데 먼저 무릎 관절경적 수술로 이 무릎 질환을 치료한 사례가 있네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관절경적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관절 내시경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좁은 절개로 인해서 이제 작은 카메라를 넣고 이제 네. 안에 무릎 안쪽을 보면서 하는 수술을 받아요. 그럼 첫 번째 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화면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76세 환자분이십니다. 이제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이제 1년 이상 경과가 되신 분이고요. 한 달 전부터 악화되는데 무릎을 굽히면 통증이 심하다. 아까 이제 전화 주셨던 어머니랑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체 검진상에서는 제가 만져봤을 때 이제 무릎의 내측 면, 안쪽 면에 통증이 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측 관절면, 대퇴경부 경골 관절면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사실 관절염이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으십니다. 네, 간격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네, 간격이 아직 남아 있죠. 이럴수록 사실 연골판 손상이나 뭐가 문제가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관절염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MRI 사진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연골판 손상이 돼 있는 MRI 사진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 찢어진 연골판이 끼어가지고 통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시면 저기 연골판 찢어져 가지고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걸려서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절 내시경적으로 이제 절제를 하고 그 부분을 걸리는 걸 해결해 주면 일단 통증은 좀 좋아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간격은 충분했지만 이 안으로 뭔가 밀려 들어오면서 네네. 아팠다. 그러니까 네. 정말 아까를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부분들도 연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네네. 말씀이 이 말씀이셨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화면 보여주시면요. 65세 남자분이시고요.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6개월간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했는데 똑같이 이제 무릎을 굽히면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고 이분은 이제 굽히는 거, 펴는 거 모두 다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걸리는 게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저희 이제 MRI 검사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네, MRI 사진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MRI 상에서 이제 찢어진 관절, 엑스레이에서, 죄송합니다. 엑스레이에서 관절 간격은 괜찮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문제가 있는지 정밀 검사를 한번 시행해 본 겁니다. MRI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네, 저기 보시면 뭔가 시꺼먼 화살표 쪽에 보시면 시꺼먼 게 이제 안으로 이제 말려 들어온 게 네. 느껴지죠. 그래서 보시면 반월사 연골판의 정상적인 구조물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달 형태로 이렇게 고리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것이 찢어지면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온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라고 또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걸로 인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게 꼬맬 건지 제거를 해줄 건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저기 뭐 저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꼬매기에는 적합한 치료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저거는 제거를 하고 환자분 증상이 많이 호전된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골판이 제거가 된 거네요. 네, 연골판 찢어진 절제한 연골? 거. 예. 근데 이제 요거를 무조건 다 절제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완충해 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별한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자 사례 보여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걸려서 일어나는 증상이 있을 때만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관절경적 치료로 조금 예후가 좋았던 두 분의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70대 여성분과 60대 남성분의 사례를 들었는데 두 분 다 이 간격은 괜찮았지만 연골판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내가 간격은 괜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꼭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 다를 수 있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02-3772-9433, 3772-9459번 계속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8시 20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아직 병원이 문을 열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고요. 엄상현 원장님께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증상 중에서 가장 좀 흔한 증상이라고 하는 오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좀 휜다리, 이제 근위, 경골, 절골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수술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선생님께 들어볼까요? 네. 우리 딱히 이제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하죠. 오자령 다리 교정술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다리가 오자로 이제 변형이 진행이 되죠. 퇴행성 관절염. 진행 단계를 보면 그게 먼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단계에서는 이제 하지 하중 자체가 굉장히 안쪽으로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 말기 환자들 보시면 안쪽 관절면이 많이 이제 손상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술은 이제 인공관절까지 가지 않고 내 무릎을 좀 더 보존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로 적절하고요. 내 관절을 좀 더 고쳐 쓰고 내측에 국한된 관절염, 내측 통증이 메인인 환자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비정상적인 내측으로 집중된 하중을 외측으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무릎의 부담을 줄이고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사진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교정 수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사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지 정렬 이제 교정하고 내체에 가해지는 과도한 체중 부하가 이제 줄어드는 건데요. 이제 아까 보셨듯이 저렇게 체중 저 다리 선을 보시면 내측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체중이 부하가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정상 옆에 있는 정상에 비해서 하중이 이제 외측으로 내측으로 가고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절골술을 통해서 체중을 바깥쪽으로 보내주고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렬이 이제 너무 안쪽으로 가중되지 않게끔 정렬을 조금 맞춰서 전체적으로 힘이 좀 분산되게끔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례분에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치료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올 건데요. 예, 절골수 치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7세 여자분이시고요. 네, 왼쪽 무릎 통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연골주사, 약물 치료 다 충분히 시행하셨던 분인데 우측 무릎에 이제 좌측 무릎 죄송합니다. 무릎에 내측 통증 호전이 없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시리다는 이제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 관절염 진행 단계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리 정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무릎이 좀 O자형으로 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체중 부하 선이라고 해서 선을 그어 보면 무릎 중심에서 내측으로 이제 무게 중심 지나가는 걸 볼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MRI를 보시게 되면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는 않는 연골판 손상이 저기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오다리 교정술, 근위경골 절제술을 이제 계획을 하고요. 요걸 할 때 우리가 이제 같이 내시경을 보면서 연골 손상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자분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오셨고 저기 이제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연골판 손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연골 재생을 위한 미세 천공술을 시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천공술을 해서 저렇게 구멍이 뚫리는 네네. 거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연골 재생되는 물질들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뼈에 금을 냅니다. 이제 경골 쪽에 금을 내서 약간 벌려주고 판을 고정하게 되면 다리가 약간 옆으로 이제 휘었던 것들이 이제 약간의 X자 다리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체중 부하선이 빨간 선을 보시게 되면 맨 끝 사진에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환자분 굉장히 이제 통증 호소 없이 이제 잘 걸어 다니시고 만족하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측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수술과 또 천공술을 통해서 뭐 줄기세포 같은 거를 시행을 하는 건가요? 예, 저 부분은 줄기세포를 저분은 하진 않으셨는데 이제 미세 천공술로 우리가 이제 재생을 유도를 한 사례가 되고요. 저 환자분께서는 실제 이제 그 연골 재생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었는데 네. 수술 자체에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절골술만 먼저 많이 원하셔서 제가 저렇게 치료를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수술에 대해서는 보통 수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네, 더 네. 두려움이 있고 네. 뭔가 이제 나의 그 무릎 뼈를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네. 더 좀 약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50대 여성분의 치료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60대 남성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이 사진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6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양측 무릎 특히 이제 왼쪽이 좀 더 심하셨습니다. 이제 3년 정도 아프셨고 지금 거의 이제 쩔뚝이면서 걷고 다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벌어진다. 이제 O자 다리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 침 치료 뭐 다 치했는데 이제 효과가 없다고 찾아오셨던 분이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무릎 내측 관절면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요. 네. 보시면 왼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 왼쪽이거든요. 이게 왼쪽 무릎은 간격이 좀 더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이제 내측 관절면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단계가 저거는 이제 3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비슷하게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지 정렬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무릎 내측 면으로 무게 중심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 이분을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 왼쪽 공이 이제 관절 그 연골이 많이 손상이 돼 있고 특히 왼쪽은 보면 연골판 손상과 관절 연골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증상이 있고 두 다리 모두 치료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보면서 연골 재생술까지 같이 하고 줄기세포 이식술까지 하고 절골술까지 같이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기 다 연골 손상이 되어서 이제 밑에 있는 연골하고 골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이 보이고요. 또 줄기세포 이식을 양쪽 무릎에 다 시행을 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음 사진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절골술 시행하고 다리의 하지 중심, 정렬의 중심이 이제 외측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분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증상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후에 이제 이 기구를 빼는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MRI를 미리 찍어봅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연골이 이제 재생이 되는지 확인도 하고 경과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찍은 사진을 보면 저 위에 사진들이 이제 수술 전 사진이고요. 네. 밑에 사진이 이제 빼기 직전에 찍은 MRI 사진인데 연골 손상되었던 연골이 재생되어서 덮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좀 재생이 잘 됐는가 지금 경과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분의 이제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서 원장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는데 주위에서 이제 어르신분들이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치료들을 계속 받으시지만 차도는 없고 계속 통증은 있고 하지만 수술은 좀 멀리하고 싶고 네. 이런 분들 좀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뭐 침 치료나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나 주사 치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병행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또 이런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하중 자체를 밖으로 보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뼈를 건드려서 하는 수술만큼 효과가 있는 수술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다리 교정술이 O자 다리로 인해서 내측 관절면 통증이 심한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과 또 뭐 오다리 이런 무릎의 통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을 조금 미루다 보면 증상은 심해진다라는 것은 이제 알고는 있지만 병원이 뭔가 좀 두렵고 좀 가기가 또 귀찮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병원에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어떻게 조금 치료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나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번 어떤 뭐 치료들을 병행을 해보셨는데 아직 조금 차도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 다음 단계의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저희와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 쪽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안하게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례를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좀 만나봤는데, 또 다음 분은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조금 적극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네,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무릎 치료를 하면 생각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골 손상이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치료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효과도 그만큼 사실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제 단계에서 받아야 되는지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치료입니다. 네. 사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 화면과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증 퇴행성 관절, 아까 엑스레이 보셨던 그 켈그레 로렌스 그레이드 이제 단계 4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심합니다. 이제 걷는 게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활동이 이제 감소하고 집안에만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이제 현저한 감소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환자분의 증상과 이제 같이 매칭을 해서 정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중증 퇴행성 관절, 켈그레 로렌스 그레이드 4단계 치료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에서는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고 엑스레이에서 3단계 관절염 환자에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랑 엑스레이 그다음에 증상을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합체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를 해야 하고 지금 뭐 3단계 이상의 4단계까지 갈 정도면 평소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 정도가 어느 정도나 통증이 되시는 거죠?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디디면 아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에 발을 디디는 디디면 순간 아프고. 시리고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걷다 보면 낫다고는 하지만
뭔가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걷다 보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그게 처음에는 버스 한 정거장까지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반도 못 가게 되고 네. 예, 집안에서만 다니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증상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제 가장 조금 적극적인 치료로 있다 보니까 최대한 미뤄야 된다라는 말씀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기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뭐 보행 기구를 이용하거나 해서 수술은 조금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최대한 미루는 게 좋나요? 아니면 좀 내가 정말 집에서 걷는 것도 아프다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일단 제 나이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인공관절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영구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무릎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명이 한 20년 정도 내외에서 이제 재수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 여명에서 너무 젊은 환자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이제 무릎이 증상이 심하다고 다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염 진행 단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65세 이하이더라도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의를 해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65세 이하더라도 관절염 4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해주는 치료가 되고요. 65세를 넘게 되면 굳이 더 미루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 그때부터는 이제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미루시게 되면은 이 수술 받고 싶어도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잘 상의해야 되니까 너무 미루지 마시고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럼 이제 만성 질환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수술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나 좀 안 좋을 경우에 못 받으시는 건지 그리고 뭐 당뇨라던가 고혈압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그럼 뭐 그렇게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또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내과 질환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충분히 이제 마취 하에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마취를 네. 정하고 수술을 진행하면 되고요. 요즘에 마취 기술과 수술 기술이 많이 좋기 때문에 예전 이제 20년 전이나 뭐 10년 전처럼 그렇게 막 위험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 폐 기능이 너무 안 좋거나 뭐 이런 굉장히 생명이 임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마취 위험도가 너무 높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지고 계시는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와 상담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면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너무 연세가 드셨어도 사실은 우리가 좀 여행도 다니고 뭐 말년에 이렇게 좀 좋은 구경 다니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 가서 내가 다른 건강들이 좋지 않아서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무릎이 내가 지금 너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좀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공관절 치환술로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됐는지 사례가 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사례와 함께 또 선생님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진 자료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분도 61세 여자 환자분이시죠. 정말 65세, 젊으시네요. 65세 이하인 환자분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진료실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못 걷는 분인 거죠.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하셨고 이분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병력이 같이 있으셔서 네. 아무래도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병력이 아마 이 환자분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행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해서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신 분이 엑스레이 보시면은 역시나 4단계의 심한 중증 퇴행성 관절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젊은 나이에 비교적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수술을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한 정확한 절제를 통해서 인공관절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치료 사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기계를 통해서 절제 각도와 절제량을 제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인공관절을 시행했던 사례가 되고요. 굉장히 환자분 잘 지금 걷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이제 무릎 사진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많이 퇴행성 변화 진행되어 있으니까 옷자형도 심하죠, 그죠? 네. 예, 그게 이제 수술 이후에 저렇게 다리가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하니까요. 환자분도 굉장히 모양도 보기 좋고 통증도 이제 많이 호전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오다리가 아니셨는데 네. 이게 지금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오다리로 변하신 경우인 건가요? 이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이제 관절 변형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좁아진 간격이 대부분 내측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내측이 이제 무너지니까 결국엔 다리는 약간 오로 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제 쭉 뻗은 고든 다리였는데 요즘에 점차 무릎도 아프고 내가 오다리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 좀 휘어지고 있다 하는 분들도 병원에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관절염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아까 말했듯이 관절염 진행에 대한 엑스레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지 정렬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해서 이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2세 역시 또 여성분이세요. 여성분들이 좀 관절이 더 약하신 건지 네,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네, 7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시니까요. 엑스레이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4단계의 중증 이제 퇴행성 너무 다 관절염이시죠. 있네요. 네네.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도저히 이제 걷질 못하겠다고 찾아오셨고 역시나 이제 연골 주사 치료를 이제 시행을 했겠죠. 했으나 호전이 당연히 없을 정도의 무릎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다리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약간 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도 일단은 오른쪽 무릎이 많이 이제 아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일단은 왼쪽 무릎이 엑스레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지만 환자의 불편한 건 오른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수술을 오른쪽만 먼저 시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요. 네, 오른쪽 수술 먼저 시행했고 일단은 섰을 때 사진 보면 그래도 왼쪽이 조금은 간격이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각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섰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왼쪽은 주사 치료를 하면서 조금 더 버티기로 했고 오른쪽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보행을 잘 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한쪽 무릎에만 시행이 된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 다른 한쪽 무릎을 이제 주사로 우선 좀 버텨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결국에는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은 계속 관리를 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모든 분들이 이제 다 하게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상당수가 이제 쓰시다 보면 이제 저쪽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연골 주사 치료하고 건강 관리를 하시다 보면 또 진행이 안 되고 잘 버티는 분들이 있고 엑스레이가 많이 더 진행돼 보여도 실제로 환자분들은 걷는 데는 크게 안 힘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억지로 잡아서 다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다리의 상태를 봐서 두 무릎의 상태를 봐서 한쪽은 지금 좀 괜찮다 관리를 해볼 만하다 하는 경우에는 또 한쪽만 시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볼 텐데 이번에는 남성분이세요. 이분도 어떤 좀 분이었을까요? 지금 좀 보니까 좀 사진은 네. 심한 것 같은데. 네,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양측 무릎 통증이 이제 거의 20년 이상 경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이 이제 너무 심하니까 평지를 도저히 걷기가 힘들다. 이분도 연골 주사 치료 역시나 했고 이제 도저히 이제는 버티다 못 참겠다 하면서 오신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이 참으신 거죠. 20년 경과한 무릎이잖아요. 그래서 7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다리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휘어 있으시죠. 네. 아니 근데 20년이 경과하셨다고요? 네. 통증이? 네. 20년을 참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주사 치료를 하면서 계속 버티시면 수술을 정말 하기 싫으셨겠죠. 예, 그래서 78세면 그래도 조금 이제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늦게 오신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집의 나이로는 8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나이가 78세시니까요. 만 나이니까. 네, 만 나이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고 찾아오신 사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도 이제 당연히 엑스레이에서는 4단계의 중증 퇴행성 관절염 진행 경과가 보이고 있으니까 인공관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요. 이분은 양측을 하루 동시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수술 기술이랑 마취 기술이 요즘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78세셔도 건강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다면 저희가 하루에 바로 나눠서 한쪽 하고 바로 이어서 반대쪽 하고 이렇게 시행할 수가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치료 이후에 보면 하지 정렬 평가 사진에서도 오자 다리도 많이 개선이 되고 통증도 호전돼서 보행 재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0년을 버티셨다고 하면 20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뭐 지금 의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떠세요? 조금 더 빨리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세요? 아니면
뭐 이 정도까지 버티고 이 정도 연세하셨으니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실까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만족도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또 이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이제 그냥 미루지 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그러면 78세 되시는 동안 수술을 못 하고 계속 이제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빨리 했었어도 훨씬 더 만족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수명이 또 뭐 바꿔줘야 된다 하는 네네. 것도 인공관절의 수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최대한 좀 미루시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20년이라는 숫자를 보고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좀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좀 아프신 분들은 경원을 좀 가까이 하시고 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어쨌든 수술이잖아요. 뭔가가 들어갔고 부영물이 들어갔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시기까지는 어느 정도나 좀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일단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써도 상관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뒤져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줄어들면 바로 서서 걷는 연습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동 범위, 이제 우리가 수술 직후에는 통증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우리가 다 굽혀질 수 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굽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을 과정에서 이제 특히나 초기에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가동 범위를 많이 회복시켜줘야 되고요. 네, 부어 있는 이제 부어 있는 상처 부위와 이제 통증을 조절해주고 이제 걷는 훈련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이제 오래 유지하고 더 쓰기 위해서 근력 강화와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치료 및 근력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뼈가 약해져 있고 근력이 떨어져 있다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넘어지거나 이제 침대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인공관절 주변에서 부러지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다른 이제 외부에서 이제 물질을 내 몸에 집어넣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끔 이제 수술 이후에 심각한 합병증을 할 수 있는 이제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발생의 가능성을 이제 미연에 좀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나 이제 감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이제 몸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세균의 침투가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공관절로 균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제 항생제 치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지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치과 치료로 인해서 이제 가끔 이제 구강에 있는 균들이 이제 몸으로 이제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뭐 발치나 임플란트 이제 치과 치료 같은 좀 침습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미리 상의를 해서 예방적 항생제 치료 전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체중 조절과 생활 습관을 관리를 통해서 내 건강이 일단 유지가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활에서 주의점이 되도록 이제 네, 되겠습니다. 재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체중 조절과 습관도 조절해야 된다. 네. 자,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한 장으로 오늘 강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 시간 들어온 시청자님들의 문자 상담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자는 4569번님의 문자인데 퇴행성 관절염 겪는 56세 남성분 연골 주사 여러 번 맞으면 치료할 수 있나요? 여러 번 맞아도 괜찮나요? 하셨네요. 네. 연골 주사에 이제 맞는 목적이 일단 통증을 조절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막는 목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전 상태의 무릎으로 돌리기 위한 치료는 절대 이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골 주사를 맞고 통증이 좋아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단계에 맞는 치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사례가 한 번 있었지만 이제 4단계의 중증 퇴행성 관절염인데
그 주사로만 치료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좀 심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이제 경과를 늦출 수 있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되고, 이걸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에 대한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용법을 따라서 주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단계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문자가 왔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치료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제 2부니까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